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AI가 책 한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을 때 과연 맨 첫 페이지 내용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사실 지금까지는 이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거든요. 그런데 오늘 바로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기술, 타이탄스와 미라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AI의 기억력이 어디까지 진화했는지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볼 미스터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사실 지금까지 AI한테 긴 이야기의 처음과 끝을 연결해서 이해하라는 건 정말 어려운 숙제였어요. 하지만 드디어 그 해답의 실마리를 찾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짚어볼 건 AI의 장기 컨텍스트 문제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AI 모델이 크면 클수록 더 똑똑할 것 같잖아요.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죠. 특히 이 기억력 문제에 있어서는요. 트랜스포머 같이 엄청나게 강력한 모델조차도 책 한 권 전체나 복잡한 DNA 서열처럼 아주 긴 정보를 한 번에 처리하는 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기존 기술들은 뭐랄까? 딱 시소 게임 같았어요. 한쪽에는 트랜스포머가 있습니다. 성능도 강력하고 정확도도 높죠. 하지만 처리해야 할 내용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계산 비용이 정말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럼 반대쪽에는 누가 있냐? RNN이나 SSM 같은 모델들이 있죠. 얘네들은 빠르고 효율적이에요. 근데 중요한 정보를 너무 꽉 압축해버리는 바람에 디테일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어요. 결국엔 성능이냐, 속도냐, 둘 중 하나는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진짜 놀랍게도 이 엄청난 문제의 해답이 생각보다 되게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아는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컴퓨터, 우리 자신의 뇌에서 그 영감을 얻은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매일 아침 먹는 시리얼이나 출근길 풍경처럼 그냥 평범한 일들은 단기 기억에 잠깐 머물다가 금방 사라지잖아요. 그쵸? 하지만 갑자기 길에서 코끼리를 마주쳤다거나 하는 아주 예상치 못한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죠? 바로 그 놀라움 자체가 하나의 신호가 돼서 그 순간을 장기 기억에 아주 깊숙이 새겨넣습니다. 이 단순한 원리가 바로 새로운 AI를 이해하는 핵심 열쇠가 됩니다. 자, 세 번째 파트입니다. 바로 타이탄스라는 새로운 아키텍처인데요. 이건 말 그대로 더 나은 기억을 만드는 아주 특별한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금 우리가 살펴본 뇌의 작동 원리를 실제 기술로 똑같이 구현해낸 거죠. 여기서 실시간 기억이라는 정말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게 뭐냐면 AI가 하던 일을 딱 멈추고 자, 이제부터 공부 시작. 이게 아니고요. 정보를 처리하는 그 순간, 그 동시에 새롭고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장기 기억에 바로바로 업데이트하는 능력이에요. 말 그대로 일하면서 실시간으로 배우는 겁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타이탄스의 기억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메모장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냥 정보를 받아 적는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깊은 신경망을 이용해서 전체 이야기의 맥락이나 주제 같은 것들을 아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저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잡한 관계나 미묘한 뉘앙스까지도 파악할 수 있는 거죠. 네 번째, 놀라움으로부터의 학습입니다. 좋아요. 그럼 AI는 이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대체 뭘 기억해야 할지 어떻게 골라낼까요? 그 비밀이 뭐냐? 바로 놀라움 지표라는 아주 똑똑한 장치에 숨어 있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AI가 지금 재무보고서를 쫙 읽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수익, 매출, 시장 동향 이런 단어들이 나오겠죠? 이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이럴 때 AI가 느끼는 놀라움은 아주 낮습니다. 평범한 정보는 그냥 스르륵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보고서에서 정말 뜬금없이 바나나 껍질 사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너무 엉뚱하잖아요. 바로 이 순간 놀라움 지표가 최고치로 확 치솟으면서 AI에게 아주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거죠. 잠깐, 이건 평범하지 않아. 이거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도 하고 말이에요. 근데 이 놀라움 메커니즘은 두 가지 장치 덕분에 훨씬 더 똑똑하게 작동합니다. 첫 번째가 모멘텀인데요. 이건 놀라운 정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맥락까지 한 덩어리로 묶어서 기억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망각 기능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정보는 이제 별로 안 중요하네 싶은 기억은 자연스럽게 잊게 만들어서 기억 저장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거죠. 자, 다섯 번째는 미라스입니다.
만약에 타이탄스가 어떤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 멋진 도구였다면 미라스는 그 도구가 왜 작동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런 도구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더 잘 만들 수 있는지 알려주는 일종의 설계도 또는 청사진 같은 개념이에요. 이 인용구가 미라스의 핵심을 정말 잘 보여주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서로 전혀 다른 기술들처럼 보여도 미라스의 관점에서 보면 결국 다 똑같은 문제를 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는 바로 어떻게 하면 새로운 정보를 기존의 기억과 가장 효율적으로 합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본질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라스는 더 뛰어난 AI 기억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일종의 혁신 레시피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레시피에는 4가지 핵심 재료가 있어요. 첫째, 정보가 저장되는 방식인 기억 아키텍처. 둘째, 무엇에 더 집중할지 정하는 주의 편향. 셋째, 어떻게 잊을지를 결정하는 보존 게이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을 어떤 방식으로 업데이트할지 정하는 기억 알고리즘. 이 4가지를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정말 무한한 가능성이 열리는 겁니다. 6번째, 장기 기억의 보상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제일 궁금한 부분이죠. 이 모든 대단한 이론과 기술들이 실제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을까요? 이 연구가 왜 게임 체인저라고 불리는지 지금부터 그 결과를 직접 확인해 보시죠. 이 숫자 한번 보세요. 200만.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타이탄스가 단 한 번에 처리하고 기억할 수 있는 정보의 양, 그러니까 토큰의 개수입니다.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이 기술이 과거에 비해 얼마나 엄청난 도약을 이뤄냈는지 바로 감이 오시죠. 그리고 이 그래프가 그 성능을 아주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베비롱이라는 벤치마크가 있는데 이건 긴 문서 곳곳에 숨겨진 단서들을 다 찾아서 추리해야 하는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타이탄스가 GPT-4 같은 어마어마한 거대 모델들보다도 더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훨씬 작은 몸집으로 거인을 이긴 셈이죠. 그래서 이 기술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바로 이런 미래를 현실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전체 유전 정보를 한 번에 분석해서 질병의 비밀을 풀고 수십 년치 금융 기록에서 새로운 패턴을 찾아내고 한 나라의 모든 법률을 통째로 이해하는 시대. 이게 더 이상 공상과학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만약 AI가 책 한 권이 아니라 도서관 전체를 통째로 기억하고 학습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 인류는 그 엄청난 지능에게 가장 먼저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고민하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올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